아 근데 아까 마케팅 얘기해 주셔서 네. 요즘에 그 NFT나 이제 뭐 신생 코인 프로젝트 보면은 항상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리트윗하고 3명 태그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시켜요.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요. 이걸 하면은 내가 너한테 뭐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NFT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예, 근데 이게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네네.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감을 느끼게 그렇죠, 되는. 그렇지, 그렇지. 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면은 태그하면서도 누굴 태그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에 휩싸이고 바이럴을 항상 일으켜야만 하는 강박 네. 생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되게 처음 해보는 마케팅 방식이거든요. 크립토 업계 말고는 그런 마케팅을 네,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했었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기계 같은 좀 그런 면모가 있어요. 기계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걸 시키면 아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안 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이런 마케팅 방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단은 되겠지. 노출이 되겠지. 기계적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 만든 사람의 책을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친구들이랑 번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처음에 이 사람이 썼던 글부터 최근에 썼던 글까지를 이렇게 쭉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기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장 그 유명한 크립토 업계에서 현재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되게 좀 뭐라 하죠? 이과스럽다? 아, 그렇지. 예, 공돌이스럽다. 예. 그 저 이번에 비드라시아 갔을 때 예. 그때 비탈릭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뭐 영광이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쵸.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앞에 뭐 전후 인사 없이 그냥 헬로 이더리움 머지는 언제 지금 어떤 단계이고 이렇게 하고 와 저 사람 되게 기계 같다. 그렇구나. 예,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마크 예, 저커버그 얘기가. 예.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마크 저커버그 흉내내잖아요. 되게 로봇 같이 말하는 그런 뉘앙스. 그 비탈릭 부테린도 사실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말투가 높낮이가 없고 약간 기계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맞아요. 엄밀히 보면 그 지금 약간 직업병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크립토 전반에 약간 퍼져 있는 정서가 너무 그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는 행동을 내가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인사를 할 때도 사실 할 만도 한데 한국까지 와서 그게 잘 녹여진 게 다오 아닐까요? 아, 뭐 그렇죠. 감정을 다 배제하고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제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 업계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예,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네네네.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로 안 믿고 계신 거죠? 아니 저희 셋은 믿어도 상관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안 믿고 같이 뭘 할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근데 같이 뭘 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약속 하나 하기로 해요. 정말 이 해시라운지가 진행되는 동안은 서로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부 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다오가 그거죠? 탈중앙 네, 탈중앙 뭐 오토노머스 뭐 오르가니제이션. 네. 제가 여기서 직전에 방송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오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다 이렇게 말했다가 다오 모르시는구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 이름? 예, 캐릭터 이름으로 좀 밀었다가 지금 그래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또 번역하고 계시다고. 네네네. 영어가 뭐 또 프리토킹이. 그 파파고와 구글 번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AI를 철저히 활용을 하시네요. 역시 아니 물론 이제 사처럼. 그걸로 번역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번역을 다 해오면 그러니까 저는 보고 이걸 고치는 게 좋겠네요.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지분 증명이라는 책. 예, 그렇죠. 혹시 유학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유학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고요. 아, 한국에서 그래요? 고등학교 미국 어디? 미국 저는 워싱턴 DC. 워싱턴에서? 네. 요즘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사실 네네네. 많이 까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시키시면 엄청 바들바들 떨면서 하긴 합니다. 하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바들바들 떨면서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fine, thank and you 이렇게까지는 한다. 트위터 악플에도 바들바들 떠신다고. 그러니까 요즘 되게 바들바들 떠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거의 사시나무시네요. 사시나무처럼 계속 떨면서. 많이 콩할 만한가 봐요, 제가 사실.
저 원래 되게 평화롭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직업병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 저도 모르게 그냥 자꾸 파이터 모드가 돼야만 하니까 떠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맞아, 이게 푸시가 엄청 심해요. 크립토 업계가 또. 그래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가령 제가 많이 드는 예가 네. 제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어요. 호수 상태로.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왔어. 그럼 그냥 보통 사람 돼요. 그렇죠. 네. 업계인이 아니라 업계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6개월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이면 쫓아가기 어려울 만큼. 그럼 아무래도 진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계속 쉴 새 없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제가 언론 인터뷰를 가끔 하는데 네. 언론에서 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의견을. 근데 이사님 말씀하신 동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떠나 있었다면 아마 모를 거예요. 관심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제가 그래도 업계에 있잖아요. 업계에 있으니까 물어본 거겠죠, 기자님이. 그러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직업병이 있어요. 뭔가 전문가처럼 보여야만 한다라는 그렇지. 그게 있어가지고 나름의 의미를 엄청 이제 이유를 막 엄청 달아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는 또 거시경제 뭐 막 이런 거랑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경제학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잘 꾸미는 그런 버릇도 있어요. 경제학에 따르면요, 뭐 이렇게 되니까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지 뭐. 그래서 뭐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전문가처럼 대답 안 하고 네. 쩔걸요? 막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렇게는 괜찮은데? 쩔걸. 이게 오히려 크립토 감성이긴 해요. 네. 그래요? 네. 쩔죠.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예쁘게 포장해서 네. 약간 이제 경제학에 빗대가면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오를 수도 있다, 네. 내릴 수도 있다. 이렇다면 오를 것이다, 저렇다면 내릴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말씀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버릇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잘못 말했다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인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주식이랑 제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저 오늘도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뭘 사야 이게 되냐.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맞아. 그냥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런가요? 그러고 마는데, 그러니까 코인은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일확천금? 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맞아요. 너의 정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세요 이렇게 그렇죠. 될 수밖에 예, 없는 그렇죠. 거죠. 아니 저는 그런 게 많아요. 비트코인 사라고 한참 설명했는데 그래서 뭐 사요? 이렇게 물어보는 비트코인이요? 또 설명을 해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라 설명해 주냐면 보통 비트코인이 1년에 그날 하루에 10% 이상 변동폭이 있는 날이 한 10일 내외 정도 생겨요. 그렇구나. 네, 10일 내외 정도는 꼭 있어요. 어느 해든. 10% 변동폭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사실 네가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충분하다. 이더리움까지 할 거면 더 충분하고 이더리움은 변동폭이 더 심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짜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또 너무 배기사님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너무 이미 많이 올라서 좀 너무 안전한 자산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비트코인만 사서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좀 사람들 제외해놓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거는 이미 끝난 물, 끝난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 뭐 있어? 알트코인 추천해달라. 넌 근데 업계에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가격 예측이 그나마 쉬운 게 비트코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만 해서 만약에 잃지 않고 그러니까 로스를 크게 보지 않고 좀 승률이 높다라고 하면 아마 얼마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수익률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채굴기에 대해서는 채굴기요? 네. 채굴은 이제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직접 채굴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해서 전문 채굴장에서 채굴을 하는 지금
페이지로 넘어갔고 네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요게 아까 얘기하신 이더리움 머지라고 해서 이더리움 2.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집에서는 이제 할 수 없게 돼요. 채산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아는 형이 엄청난 게 채굴기로 또 많이 돌리시나 돈 많이 건물 버셨대요? 하나, 그러니까 상가 하나를 통으로 와. 돌려가지고 그거를 좀 일찌감치 하셨으면 돈을 많이 일찌감치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중소기업 저기인데 사장인데 역시 돈 많은 양반이 돈을 더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배가 많이 아니 비트코인 채굴 지금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데 미국엔요 저보다 훨씬 어린 20대 뭐 이런 친구들이 회사를 그냥 세워서 회사 세우는 건 뭐 사실 일도 아니니까 투자 받아서 비트코인 그 기계 채굴 기계 많이 사가지고 마치 이렇게 데이터 센터처럼 그 창고에다가 이게 시원한 데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채산성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텍사스 저 산자락 밑에 있는 바람 불고 그늘진 그런데 딱 뭐 얼마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공장 같은 거, 창고 같은 건물 지어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잘 살고 있고 지금 그거만 전업으로 하는데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텍사스는 또 전기값도 싸요. 그리고 전기값 많이 할인해줘요. 발전 자체가 풍력 발전이 많아요. 친환경 저거야. 맞아요. 그래서 한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주도에 전기가 넘치거든요. 맞아요. 거기도 풍력 발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전기는 사실 발전을 너무 많이 해도 위험하고 조금 하면 정전되니까 위험하고 어느 정도 딱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주도에 전기가 한참 넘칠 때 저기다가 비트코인 채굴장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었어요. 만들진 않았고. 만든 사람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만들자라고 했던 거는 국가 단위 혹은 도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온 후에 이제 테슬라 같은데 투자 많이 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돈나무 누님으로 캐시우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뜨면서 테슬라랑 궁합이 잘 맞는데 라고 이제 해서 이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기가 남을 때는 그걸 비트코인을 캐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 충전해 주려면 스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 채굴기를 설치하고 전기가 남을 때는 그걸로 채굴을 해서 돈을 벌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그걸 멈추고 그러면 이제 넘치는 전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이제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망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를 엄청 해가지고 여기다가 쟁여가지고 뭐 전기가 모자랄 때 쓰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사실 전기차가 엄청난 배터리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긴 밤에는 계속 그냥 충전 중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가동을 안 하고 차가 운행을 안 하면 그런 전기는 좀 남는 전기다, 잉여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다시 또 우리 또 직업병으로 좀 돌아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핸드폰이 많이 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잠귀 밟고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잉 울리면 바로 딱 네, 저 확인을 있어요. 하고 바로 확인해요. 그래요? 네. 언제든 알람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저는 이렇게 켜놨는데 네네. 몇몇 주식 가격들의 가격 변동의 알람이라던가 비트코인이나 뭐 주요 암호화폐 가격 알람 이런 정도는 제가 해놨어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알람은 다 꺼놨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은 밤에 그렇게 알람이 많이 와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장은 뭐 10시 반 혹은 11시 반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2시쯤에 자는데 보통 자려고 누우면은 이렇게 막 드륵드륵 계속 알람 뜰 때가 특히 올 한 5월 이후부터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잠이 들다가도 소리가 난 것 같아서 깬 적도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났어 알고 보니까 환청처럼. 예. 악몽 꾸신 적은 없어요? 사실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래요? 태어난 척 하죠, 저도. 네. 싸지니까 좋다, 더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태어난 척 하지만 그래도 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게 있긴 있죠. 모두가 다 그런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싸지면 더 사면 되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꿈에서는 계속 어디서 쫓기고 손 떨어지고 누가 따라오고 막 괴물한테 쫓기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키 클라인 지났는데 말이죠. 지났는데. 보통 떨어지면 키가 큰다 그러죠. 성장판이 닫혔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주위에 되게 키 작은 형이 있는데 제가 그 형한테
형한테 형은 어릴 때 떨어지는 꿈 안 꿨어요? 그랬더니 꿨는데 자꾸 떨어지면 누가 잡아다 올려놓는데요. 살려준대.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게 냅둬야 되는데 자꾸 슈퍼맨 같은 애가 와가지고 슥 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운명이 아니었네. 조술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슈퍼맨 때문에 키가 못 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수준이냐면 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밤에 뭐가 많이 오는데 알람이 이렇게 계속 울리잖아요. 네. 이게 주기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삑삑삑삑 뭐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럼 병원에서 들리는 음악인가? 이제 그렇죠. 삐 하면 죽는. 얘가 부적절했네요. 드륵 약간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럴 때가 있고 드르르르 이럴 때고 있지. 후자는 무슨 일이 퍼졌을 때. 무조건. 엔간하면 안 봐요. 나 자야 되니까. 병원에서 들리는 음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뚜릇 이건 괜찮은 거죠. 거죠. 뚜면은 이게 위험한 거죠. 단발성으로 징징 하고 울리면 그냥 그런 뭐 거는 왔나 보다. 그냥 오나 보다. 근데 뭐 이런 거고. 징징 뭐야. 네. 정확해요. 뭐야. 야 이게 몰랐던 세상이라 진짜 재밌다. 연기도 되게 잘하시네. 주제가 굉장히 좀 좁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세 분이 공감하시는 내용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세 분 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되셨잖아요. 징징 이걸로. 네네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 와이프분들이 뭐 시끄럽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못 해봤네. 근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기분이 어떤지 한번 좀. 전 진짜 웬만하면 안 봐요. 집에 가면 핸드폰 웬만하면 잘 안 봐요. 형수님을 핸드폰을 그러니까 일부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보고요. 네네네네. 저희 와이프를 보기 위해서 네. 핸드폰을 많이 안 봐요. 가정적이시구나 또. 근데 제가 좋은 포장이었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 자체가 좀 늦어요. 아. 보통 한 2시 정도에 자거든요. 2시? 네. 이미 자고 있어요. 와이프랑 애는 먼저 자고 있고 네. 2시 정도에 자면 사실 거의 뉴스가 다 나왔을 시점이라서 여기서 계속 드륵 거리면 이제 진짜 무슨 일이 터지는 거고. 일이 터진 거고. 네. 그냥 보통은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자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는 데는 또 역시 세 분의 정말 어떤 토크 파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날이 갈수록 이 캐릭터들이 확고해지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네, 갈수록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네, 계속 MC님의 명품 진행이 있었기 아니요. 가능했다고 저는 하는 게 봅니다. 없어요. 저는 사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수다 떠는 거고요. 정말 갈수록 더 재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우리가 과연 오해에서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3회 때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4회에서 우린 만날 거다. 이제 4회에서 5회 넘어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겠죠? 도와주세요. 만날 겁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보여주시고 이렇게 댓글 같은 것들도 많이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그 댓글도 또 반영해서 또 저희가 수다 떠는데 열심히 또 이렇게 참고해서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무리할 때 이제 저희가 오매불망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을 기다릴게요 하면 다 같이 복 빠지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시라운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